박혜림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밴지 이미 3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며 작은 원룸 안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상견례 날이구나. 혜림은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딸 주민이의 결혼 상견례. 32살이 된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혜림의 마음은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오피스텔 청소를 하며 두 남매를 키워왔던 지난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 모두 반듯하게 자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마음이 뿌듯했어요. 엄마, 오늘 상견례 긴장되시죠? 아들 주한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5살의 주한은 몇 년 전부터 해외 사업을 하며 성공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괜찮다. 내 여동생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집안일 거야. 혜림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딸 주민이는 대학 동창인 민승욱과 연애한 지 2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승욱은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청년이라고 들었고 주민이도 정말 행복해했죠. 그런데 막상 상견례 날이 되니 혜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많이 넉넉하지 않은데 상대방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혜림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자신이 비록 돈은 많지 않지만 두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낸 것만큼은 자랑스러웠거든요. 오후 3시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혜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나섰어요. 검은색 정장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는데 소박하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뻐 보이세요. 주민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승욱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혜림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당당하게 임하자고 다짐했죠. 호텔 라운지에 들어서는 순간 혜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낯익었거든요.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혜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명숙. 혜림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이명숙이 바로 딸의 예비 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명숙도 혜림을 알아보는 순간 눈을 크게 뜨더니 곧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띄었어요. 그 미소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우월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 혜림이 아니니? 정말 오랜만이네. 명숙이 일어나며 반갑다는 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 톤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죠. 마치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듯한 억양이었습니다.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다. 혜림은 최대한 평온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필이면 이명숙과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학창시절 명숙은 집안이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죠. 반면 혜림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남의 집 가정부를 하며 혜림을 키웠어요. 그 차이 때문인지 명숙은 종종 혜림을 은근히 무시하곤 했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명색이 상견례니까 동창이라도 존댓말을 써야겠지? 명숙이 자리를 권하며 말했어요. 정말 세상이 좁다는 말이 맞나 봐요. 우리 아이들이 만나서 결혼한다니. 주민이와 승욱이가 서로를 소개하는 사이 혜림과 명숙은 서로를 관찰했습니다. 명숙은 고급스러운 트위드 재킷에 화려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걸려 있었고 손톱도 정성스럽게 관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명숙이 물었지만 그 시선은 혜림의 소박한 차림새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남편분을 일찍 잃으셨다고 들었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 말에는 동정이라기보다는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림은 그것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답했어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잘 커져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래도 홀로 아이들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명숙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묻어 있었죠. 우리는 남편이 회사 임원이라서 그래도 아이 키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혜림은 명숙의 말투에서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그 습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민이가 정말 예쁘게 컸네요. 명숙이 주민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결혼하면 아이도 낳고 집안일도 해야 하니까 적당히 해야죠. 명숙의 말이 계속될수록 혜림은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 상견례 자리라는 것을 생각해서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닌 건 그 시절이라 가능했던 일이에요. 명숙이 차를 마시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학교도 집안에 따라 확실히 갈리잖아요. 우리 승욱이도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키웠거든요. 그 말에는 자신과 혜림의 차이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혜림은 찻잔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결혼은 집안이 맞아야 해요. 명숙이 이어서 말했어요. 물론 요즘은 연애 결혼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안 배경이 비슷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죠. 생활 수준이 다르면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주민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승욱이도 어머니의 말에 당황스러워하며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고 말리려 했지만 명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애들 결혼할 때 전셋집도 얻어줄 수 있어요. 명숙이 은근히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큰 집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당한 곳은 준비해줘야죠. 혜림은 명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자신을 겨냥한 화살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림이는 아직도 전셋집에 살고 있다며? 명숙이 마치 안쓰럽다는 듯 말했어요.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서 말이에요. 그 순간 주민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셨어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머니의 가치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 뜻이 아니야. 명숙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지. 결혼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말이에요. 혜림은 딸이 자신을 감싸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명숙의 노골적인 무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고 있었어요. 우리 승욱이는 대기업에 다니니까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명숙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집안도 괜찮고 미래도 밝죠. 주민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그 말에는 마치 주민이가 자신의 아들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해림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워졌지만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주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주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냉기가 돌고 있었어요. 집안 얘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집안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한의 말에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명숙은 주한을 쳐다보며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집안 배경이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비록 화려한 집에서 살지는 않지만 두 남매를 혼자 힘으로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숙의 얼굴이 조금 굳었지만 여전히 우월감을 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죠. 혜림이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혼 생활에는 경제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니까. 경제적인 뒷받침 말씀이시죠? 주한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묘한 서늘함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강남에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어서 굳이 전세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순간 테이블 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명숙은 눈을 크게 뜨며 말을 더듬었어요. 강남 아파트를 몇 채요? 네, 몇 채요. 주한이 여전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해외 사업하다 보니 부동산 투자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동생 결혼 준비는 제가 다 해줄 예정이에요. 혼수부터 신혼집까지 말이죠. 명숙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림을 무시하며 했던 말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주한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집안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우리 집안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지 않고 오신 건가요? 승욱이가 당황스러워하며 끼어들었어요. 형, 어머니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주한이 승욱을 향해 말했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 아닌가요? 그런데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요. 해림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어요.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말이죠. 주한아, 됐다. 해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하지만 주한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평생 어머니가 누구에게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명숙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그게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럼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주한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집안을 계속 깎아내리시는 것 같았는데요. 명숙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달았지만 쉽게 사과하기는 어려웠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명숙이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지 무시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얘기요? 주한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현실적인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 낸 세금이 일반 직장인 연봉보다 많았어요. 이것도 현실적인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숙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한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이 좁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머니가 검소하게 사시는 거예요. 저희가 몇 번이나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거절하셨거든요. 혜림이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한아, 그만해. 하지만 주한은 어머니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평생 누구보다 당당하게 사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명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혜림아, 정말 미안해. 명숙이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실수를 했나 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괜찮습니다. 혜림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명숙은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정말 몰랐어. 주한이가 그렇게 성공한 줄은. 혜림이가 정말 대단한 아들을 두었구나. 그 순간 주민이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에는 실망의 빛이 가득했어요. 죄송하지만 잠깐 나가겠습니다. 주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주민이가 자리를 뜨자 승욱이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도 잠깐 나가겠습니다. 두 젊은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계속해서 혜림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그 사과는 진심보다는 주한의 재력을 의식한 것이 더 컸어요. 혜림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말을 잘못했나 봐. 명숙이 애걸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옛날 친구 사이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혜림은 명숙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숙아, 우리는 원래 친구였던 적이 없어. 그냥 같은 반이었을 뿐이지. 그 말에 명숙은 더욱 당황했어요. 혜림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아까 했던 말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혜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사과하고 싶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해야 할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돌아온 주민이의 얼굴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승욱이도 함께 돌아왔는데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주민이가 자리에 앉으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명숙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에요. 주민이가 명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제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씀들을 계속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세대 차이려니 했는데 점점 도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승욱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주민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 아까부터 너무 심하셨어요. 야, 너까지 왜 그래? 명숙이 아들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께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이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집안 배경으로 판단하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혜림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주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제가 할 말은 해야겠어요. 주민이가 명숙을 향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고 결혼하려고 했어요. 승욱이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좋아했던 거지. 집안이 어떻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결혼은 현실적으로. 명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주민이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려면 제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민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과장급으로 일하고 있고 연봉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오빠가 사업을 성공해서 저희 집안 형편도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해졌어요. 주민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제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으셨어요. 주민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명숙이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친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주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께서 지금 사과하시는 것도 제 오빠가 성공했다는 걸 아시고 나서잖아요. 만약 오빠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그 말에 명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민이의 지적이 정확했거든요. 저는 돈을 보고 판단하는 집안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아요. 주민이가 최종적으로 말했습니다. 승욱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가족이 되려면 온 가족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승욱이가 주민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주민아. 나도 어머니 때문에 부끄러웠어.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승욱이의 말에 명숙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 주민이 편에 서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승욱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 명숙이 아들을 향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승욱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까부터 주민이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하셨는지 저도 듣고 있기가 너무 민망했어요. 승욱이는 주민이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주민아,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신뢰를 많이 했어. 나도 중간에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 승욱이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주민이가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혜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민아, 내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건 아닐까? 어머니, 저는 충분히 생각했어요. 주민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끼리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승욱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의 오늘 태도 때문에 나도 많이 실망했어. 명숙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승우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승욱이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하신 말씀들은 정말 부적절하셨어요. 특히 주민이 어머니께 하신 말들은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헤어질 이유는 없잖아. 명숙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내가 사과할게.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 하지만 주민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 감사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주한이 조용히 말했어요. 주민아, 내가 결정한 거라면 오빠는 지지할게. 무리해서 결혼할 필요는 없어. 승욱이가 주민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주민아,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승욱이 너 정말. 명숙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서로를 정말 사랑해요. 승욱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가족들의 갈등 때문에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려면 양쪽 가족 모두 편안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 두 사람의 확고한 의지를 본 혜림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의 당당한 모습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결국 두 젊은이의 결혼은 그 자리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명숙은 마지막까지 만류해 보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 명숙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나 봐. 하지만 주민이와 승욱이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지만 담담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서로를 아껴요. 주민이가 명숙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 전체가 화목해야 진짜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승욱이도 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주민이 가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때까지는 결혼을 미루는 게 좋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승욱이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늦게 도착한 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승욱이 아버지가 명숙에게 물었습니다. 명숙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승욱이가 대신 아버지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승욱이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혜림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실례를 많이 한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혜림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자, 이제 정리됐으니까 일어날까? 주한이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혜림이 일어서면서 명숙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명숙아, 오늘 일은 그냥 잊어버리자. 우리는 원래 다른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명숙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남편이 그녀의 팔을 잡으며 일어서게 했어요. 여보, 우리도 가자. 승욱이가 주민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주민아, 정말 미안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승욱이도 좋은 사람 만나. 주민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 호텔 로비를 나서면서 혜림은 등을 곧게 펴고 걸었습니다. 주한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혜림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야. 주민이가 현명한 판단을 했어. 주민이도 어머니의 다른 쪽 팔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래, 내가 당당하게 결정한 게 자랑스럽다. 혜림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택시를 타면서 혜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참 길었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돈이나 집안 배경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 정도면 내 인생 꽤 잘 살았네. 혜림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충분히 어른이 되었고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